7월 12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찍어요. 자, 이런 날은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예, 그분 미팅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7, 8, 9월 달 월별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하반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또 미국에서 단기 변동성이 한방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예, 도움 좀 되실 거니까 봐주시고요. 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시황 방송,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하는 멤버십 전용 방송 2개가 있으니까 어제도 2분 가입해 주셨던데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 변동성이 나와도 괜찮다, 뭐 괜찮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응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빅테크가 좀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바이오도 올랐고 덜 올랐던 중소형주 러셀도 좀 올랐는데요. 반등과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전히 AI 반도체 빅테크 추세는 여전히 괜찮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장이 변동성이 또 있는데 또 쏠리긴 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빅수급 체이싱을 하시면 크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또 기준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개별적으로 받고 상승 추세했었던 두산로봇이 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저 아침에 훅 떠서 나왔기 때문에 익절을 다해서 우리 소중한 현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고요. 자, 바이오 섹터 계속 반등 흐름 보면서 종목 다 챙길 거고, 우리나라 AI 반도체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죠. 우리 종목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변동성이 클 때는 당연히 수익 내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수비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끔 제가 이제 시장 얘기 드릴 때 있습니다. 지금 뭐 올려드는 방송도 몇 개 있는데 정말 주식 시장을 축약 제가 좀 심플화를 잘하는데 금리와 어닝이 함수예요. 진짜 금리 어닝에 대해서 치고받고 밀고 땡기고 정도 속도 보면서 여기서 주식 시장이 다 사이클이 결정됩니다.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 자, 지금처럼 갑자기 변동성이 생길 때 나름의 단기 불확실성입니다. 그럴 때 막 그걸 쫓으려고 트레이딩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큰 기준을 다시 잡고 너무 이런 변동성 때 투심 흔들려서 막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큰 흐름이 살짝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큰 흐름을 잡아드리면 그렇게 안 흔들리실 겁니다. 자, 현금 같은 거 지금 오늘도 말아냈는데 되게 소중하게 변동성 대비하면 되겠죠. 근래 들어서 이제 파월이 상하원에서 계속 금리나 비둘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케이스는 사실 CPI,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던 물가지수잖아요. 금리 빠지는 연착륙은 봤는데, 자, 생각보다 컨센 더 하회했어요. 자, 물가 빠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따지면 사실 미국 경기예요. 연착륙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소비자 서비스 같은 게 훅 마이너스로 가버렸어. 2달 연속 마이너스 가버렸고, 항상 스티키하게 끈적거리고 주거비, 쉘터, 임대로 받잖아요. 얘들도 꾸준히 꺾입니다. 좋긴 한데 그 폭이나 정도가 조금 겁이 나게 훅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1회는 당연한데 9월달에 금리나 당연한데 야,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 2, 3회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어제 올랐던 애들이 한번 훅 때린 거예요. 약간 트레이딩을 한 겁니다. 투자라 볼 수는 없고, 근래 변동성이 많다는 거는 헤지 펀드도 많지만 전 세계 개인 돈도 그렇고 되게 많이 미국에 쏠려 있잖아요. 그런 변동성에서 한번 왔다 갔다 했다, 한 단계로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물가나 경기가 연착륙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페드 와치에서 보면 지금 금리나 9월달 기대가 90%까지 올랐어요. 이제 9월달은 거의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거기에 좀 더 나가면 경기가 너무 빨리 꺾이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경착륙, 하드 랜딩이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섞인 어제 긴 음봉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 텐데 아직 꼭 그렇게 글을 보실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정시가 수혜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고금리하에서 수익도 좋고 어닝도 좋은 빅테크 AI 쪽으로 다 몰렸잖아요. AI 반도체 쪽으로. 근데 지금 금리가 살짝 떨어지면 뭐 좀비고 수익 안 났던 중소형제 같은 데가 수혜 보지 않겠어 하면서 빠졌던 애들이 러셀도 가고 딴 데도 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대안이 될까요? 단기 대안이 되겠지만 계속 저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8월달, 9월달 금리 나게 되면 8월달부터 약간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이 많이 슈팅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단기 변동성을 만들었다. 왜 지준도 한번 꽝 나기 전에 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 변동성을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겁낼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엔비디아 기준 보면서 빅테크 다 말씀드리지만 종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전히 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뭐 큰 것도 마찬가지고 뭐 TSMC 다 보겠지만 여전히 고금리 속에서 작년 올해 계속 성장 어닝이 AI 반도체로 몰고 왔잖아요. 근데 그 성장 어닝이 꺾이는지 봐야 돼. 성장 어닝이 꺾이는지 봐야 되는데 실적 어닝 시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중간에는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은행 시즌에 대해서 기대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자, 금리나 1회 하겠어. 1회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2회, 3회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팍 맛이 가느냐. 그렇게 금리 주사가 본격화되느냐, 인하 본격화되느냐. 그건 아니라 보는 거죠. 아니라 보는 이유는 방금 말했던 빅테크는 어닝 시즌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션인 거고, 또 사실 이게 바이오 올랐다, 뭐 금리나 수혜라 말씀드리지만 원래 IT 섹터 기준도 금리나 수혜줍니다. 기술주도 원래 그래요. 근데 너무 쏠려서 가다 보니까 단계 출렁이 민 거지 근본 자체는 금리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 미국이 계속 신고가 나도 꾸준하게 잔잔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스닥 보시면 이게 어제 2%훅 떨어졌어. 자, 기술적으로도 2% 이렇게 장대 연봉 때리면서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아이고 조정이구나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받는 느낌 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렇게 7%나 10% 빠지는 9월달 금리 나올 때 그런 걸 빠져야 되는데 향후로 계속 8%더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진 않죠. 그래서 출렁출렁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시고 단기 변동성의 1차 웨이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물론 박스권 있어요. 어제도 127불이라서 확 빠진 것도 아닌데 6%나 떨어졌어. 자, 잔잔한 미국 치고는 많이 빠진 거죠. 애플, MS, 아마존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봐 2%, 4% 떨어졌어요. 2%, 3%. 그 마이크론도 좀 약했는데 5%나 빠졌는데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오늘 2%밖에 안 빠졌죠. 괜찮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밈수급이 들어왔다, 오버가 되고 있다 말했던 250불 위에서는 부담스럽다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어제 한 8%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게 밈수급 때문에 팡팡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큰 얘기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사실 로보택시가 8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자율주행해서 내가 차 몰 때는 자동으로 돈도 벌어준다 이런 컨셉으로 로보택시를 봤는데 실제 로보택시는 이게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돈벌이는 사실 안 돼요. 그냥 성장성이고 저는 향후 203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런 성장성으로 오버해서 좀 좋게 보는 분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 또 크게 또 뭐 붐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하면서 8월이 아니라 10월 달까지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졌는데 일론 머스크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신뢰도 좀 낮죠. 항상 좀 빨리 급하게 미래를 많이 땡겨오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또 머스크의 신뢰도에 살짝 기스가 난 이벤트였지 않나 그렇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본 거는 그렇죠. 오버택시가 정말 되면 지금 우버 다 타시잖아요. 미국 가도 우리나라 우버 사실 있긴 하는데 지금 우버 주가가 빠져야 돼.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어제 같은 케이스는 로보택시 연기한다 그러니까 우버가 훅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에는 효율적 가설면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로보택시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일단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운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1회 한다 해서 미국의 경착륙이고 경기가 훅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바이든 정부의 미션이 뭐라 했죠? 경기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드 칠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실드 칠 겁니다.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와 경기가 급락한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야, 금리 떨어지면 딴 걸로 확산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2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어차피 제일 괜찮은 AI 반도체 성장 어닝은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9월달 오기 전에 7월 31일 FOMC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등락되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도주 위주로 선별 등락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9월 인하 전에 첫 번째 웨이브 정도 보면 됩니다. 자, 7, 8, 9월은 계속 제가 세밀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자, 결론 대응은 뭐냐? 단기 조정입니다. 단기 조정이고 하락시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엔비디아도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제가 파트 들어가면 종목별로 다 봐드릴 텐데 또 살 수 있는 주매 가격도 다 정해드릴 겁니다. 자, 어닝 시즌 보면 되고요. 주도주 현금 비중 같은 게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좋게 더 보시면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될 때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면 또 확 빠져서 겁나서 막 안 될 때 또 사야 되는 그런 게 오는 거 아시죠? 그런 변동성 등락 구간이 당분간 살짝 있을 수 있다. 종목들은 파트 2에서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러셀 2000을 사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갖는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워낙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먹은 거 살짝 팔고 트레이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은 뭐라 그랬죠? 미국은 단타보다는 좀 크게 홀딩하면서 크게 가는 그 투자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 안 하는 게 좋다 보는 거죠. 투자자는 자제하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금리 인하기 보면서 바이오 섹터로 보완하고 있잖아요. 바이오 섹터 보완하니까 좀 충분히 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앞에서 성장과 금리와 어닝을 말씀드렸지만 이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의 이 간극과 밀당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국 정신 이렇다, 한국 정신 이렇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 경기가 살짝 그다음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달러도 떨어집니다. 달러 떨어지면 가장 수혜 보는 게 이머징이다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그 비미 국가가 오늘 그 중국 홍콩이 정말 약세고 안 좋다. 사실 러세 2000처럼 그랬는데 중국 홍콩이 계속 머리 박다가 오늘 살짝 반등을 줘요. 제가 따라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그냥 잠깐 단타 쳐라. 트레이딩 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미국 조종에 일부적으로 저가면서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약하게 보면서 저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지수예요. 항상 미국 붙어서 가장 우방이고 정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 정시인데 2.3% 같이 빠졌어요. 미국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하지만 또 엔화는 올라갔죠. 자, 그리고 대만은 EM 정시입니다. 이머징이죠. 근데 이머징인데 워낙 TSMC가 이날 다 먹여 살리고 선진국 AI 반도체랑 같이 갔던 주도기 때문에 같이 빠졌어요. 자, 오늘 4% 떨어졌습니다. 정시도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어차피 대만은 TSMC 때문에 EM보다는 AI 반도체 국가라 보는 게 맞죠. 자, 유럽은 뭐 등락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4까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AI 반도체와 EM 정신을 같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AI 반도체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 그러잖아. 삼성전자가 메인이 올라가려 그러는데 뭐 단기 변동성 맞았어요. 근데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장 마감이 조금 더 밀긴 합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 9만 원 안착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그 이제 2,900 안착이 안 되는 거죠, 코스피가. 그래서 8만 원 후반한테 단기 조정 받고 야 빠져서 8만 중반인데 사면 왔다 갔다 되겠어 했는데 한번 맞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야, 더 떨어지면 가격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하면 한 4% 차이 날 거예요. 물론 그걸 의미 있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밑에서 올라가는 뭐 중기 투자자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단기 조정 살짝 보고 오늘 외국인들이 항상 돈 많고 하는 애들이 전일 미국장 따라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좀 팔았어요. 한 6,000개 정도. 그렇게 삼성전자 사다가 오늘 삼전을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시장 땐 파는 거예요. 어제 장 끝날 때도 왜 선물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변동성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외국인의 변동성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5월달처럼 확 빠져서 다시 7만 원 온다는 게 아니라 미국 등락이나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기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 근처에서 또 살 수 있는 가격도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 반도체가 미국도 2%, 뭐 엔비디아 6%, TSMC 4% 떨어져도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한 3%대니까 조금 덜 빠진 거예요. 자, 한미는 좀 더 덜 빠졌고 기준적으로 다시 등락하더라도 매매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한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충격 시에 한 번 더 충격되면 제가 기준가 잡았는 가격대 있잖아요. 그 밑에 떨어지면 추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은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박스 등락했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바이오 섹터, 이제는 섹터가 반등한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도 어제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는데 바이오 섹터만 대형주부터 해서 주변주도 올라옵니다. 물론 누리 종목들도 등락이 있고 보이지만 제일 건전하고 좋아요.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AI 반도체에 보완되는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잘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알토오전 등락이 좀 많았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외국인 수급 보면 되고 여전히 금투세가 불확실성이에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약합니다. 코스닥은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빅수급 우리 주식만 들고 있는 거지 계속 앞으로 남은 거는 금투세 결정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항상 코스피가 기준이에요. 자, 수비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제 2차전이 많이 빠졌잖아. 올라오셨으니까 지금 그 띄엄띄엄 매수가 들어오잖아. 이제 신수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란 판단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닝이 약해요. 어닝이 약하고 국가적인 정책이든 자동차들이든 자꾸 전기차 산업을 뒤로 밀려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급도 개인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말은 뭐냐? 개인 살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2차전지 밑에서 불뚝불뚝 끓일 수 있고 등락이 있는 거지. 지금 또 싸 보이고 막 사나는 개미 트랩, 함정 같은 거예요.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바이오주 빼고는 우리 로봇주가 올랐습니다. 뭐 뒤에 종목 얘기 드리겠지만 두산 로봇 하여튼 뭐 갖고 잘 있었죠. 오늘 잘 팔았습니다. 잘 팔고 좀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사지 않으시는 게 좋고 두산그룹이나 이쪽 내용의 합병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 잘 나고 팔고 현금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른 것들 제가 네이버 카카오도 경계하라 말씀을 드렸죠. 개인 예탁금 그냥 아직 그 가두리입니다. 환율은 달러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자,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시황도 얘기 드렸고 여전히 빅수급들 있죠. 빅수급들은 절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 주도주로 또 갖고 있느냐, 왔다 갔다 또 밑에 사느냐, 또 주연주로 좀 넘어가느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은 시장에서 빅수급들 추세가 알려줄 겁니다. 항상 제가 생각을 많이 해도 기준은 시장으로 잡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주도주 편이에요. 하지만 변동성 때문에 현금 비중은 소중하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막 단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 감사드리고 종목 얘기는 파트 2 얘기 드리겠습니다.